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에큐레이, ARAY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금리는 오르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진짜 실속 있는 기업을 찾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큐레이가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왜냐고요? 극적인 경영진 교체와 실적 부진이라는 폭풍의 한가운데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에큐레이가 이 위기를 딛고 멋진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오늘 그 가능성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에큐레이가 왜 지금 이런 격변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기술로 돈을 버는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는 강세론과 아니다, 아직 위험하다는 약세론을 아주 팽팽하게 맞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종합해서 최종 전망과 투자 논리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에큐레이가 최근 몇 년간의 부진을 끊어내기 위해 아주 극적인 결정을 내렸거든요. 바로 회사의 방향키를 쥘 새로운 리더, 새로운 CEO를 데려온 겁니다. 이게 왜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회사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임 CEO 스티브 라네브의 취임 일성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력, 운영 규율, 그리고 성과 중심. 이 말인즉슨 그동안 에큐레이가 우리 기술 진짜 좋아요 라고 혁신만 외치다가 정작 시장의 기대는 채우지 못했잖아요. 바로 그 과거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숫자로 모든 걸 증명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를 한번 보세요. 8월에 목표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죠. 그러자마자 불과 2달 뒤인 10월 20일에 그야말로 회사를 뜯어고치기 위해 신임 CEO가 바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설상가상으로 1분기 잠정 실적마저 안 좋다는 발표가 또 나와요. 이 타임라인만 봐도 당시 회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긴급한 대수술이 필요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격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에큐레이는 어떤 회사일까요?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큐레이가 뛰고 있는 주 무대는 바로 방사선 치료 분야입니다. 암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암세포에 고설량의 방사선을 쏴서 없애는 건데요. 에큐레이는 이 분야에서도 특히나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그런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큐레이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이 정밀함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비교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기존의 치료법이 넓은 부위에 방사선을 쏘는, 비유하자면 큰 망치 같은 방식이었다면요, 에큐레이의 기술은 다릅니다. 로봇팔을 이용해서 마치 외과의사가 쓰는 정교한 메스처럼 암세포 덩어리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폐암 종양까지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쏘니까 주변의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큐레이의 핵심 기술력입니다. 그럼 이 기술로 돈은 어떻게 버느냐? 바로 그 유명한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수십억 원짜리 고가의 치료 장비를 면도기처럼 병원에 한번 딱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각종 소모품 교체 같은 면도날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건 마치 구독경제와 같아요. 전 세계에 설치된 장비, 즉 이 면도기가 많아질수록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에큐레이가 어떤 회사인지 그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과연 이런 강점들이 추락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에큐레이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의 핵심 논리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세 논리는 바로 시장의 크기입니다. 이들이 속한 방사선 종영학 시장, 이게 2030년까지 무려 1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식습관이 바뀌면서 암 발병률 자체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즉, 에큐레이는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거대한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장점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경영진이 내건 아주 명확한 목표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조정 EBITDA 마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을 한 자릿수 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까지 가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처럼 얼마나 많이 팔았냐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를 남겼냐에 집중하겠다는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이 새로운 경영진의 턴어라운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훨씬 높은 7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가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을 때 돌아올 보상이 아주 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장 동력들도 아주 뚜렷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출이 작년보다 200%나 급증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올랐고요. 또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도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확보해놓은 수주잔고만 4억 달러가 넘으니까 이건 미래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낡은 경쟁사 장비를 교체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니 여러모로 기회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리스크, 말하자면 숨겨진 암초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편 약세론자들의 날카로운 경고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 그건 바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2025 회계연도의 매출은 목표의 87%에 그쳤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조정 EBITDA는 목표의 65%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을 못한 거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교체됐고 임원들은 현금 보너스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400만 달러. 이게 바로 신입 CEO가 처음 발아든 성적표입니다. 조정 EBITDA가 흑자가 아니라 손실이라는 거죠. 회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리더는 0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마이너스에서부터 회사를 끌어올려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거인들과의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시장에는 지멘스라는 절대 강자와 엘렉타라는 강력한 2위 기업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큐레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자금력과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갖춘 그야말로 공룡 기업들이죠. 에큐레이가 아무리 정밀타격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이 거인들과의 전면전에서 살아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쟁 말고도 사업 환경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중국 시장은요, 막상 들어가 보면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하고 규제도 불확실해서 숨겨진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또 이 장비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병원들이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턴어라운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에큐레인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강세론, 그리고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경고하는 약세론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신호들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한쪽 편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재도약을 꿈꾸는 아주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편에는 과거에 계속 약속을 어겼던 전력과 시장을 장악한 막강한 경쟁자들이라는 현실의 벽이 버티고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죠. 결국 투자는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지를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큐레이에 대한 모든 투자 논리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에큐레이가 가진 최고의 기술이라는 구슬을 과연 새로운 CEO가 수익성이라는 보배로 꿰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혁신가의 DNLE에 과연 냉철한 경영의 기율을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께서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날카로운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